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R&D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념은 뭐고, 주관기관은 뭐고, 전담기관은 뭐고,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뭐고,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은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지금 하단 부분에 있는 기술료는 나중에 제가 따로 빼서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자, 개념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자, 요 노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어요. 공동연구개발.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 그 다음에 주관기관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담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놈의 기관차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기관, 기관. 자, 이것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동연구기관에는 같이 이제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는 것은 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삼책5공에도 해당이 돼요. 3개의 과제 책임자와 5개의, 삼책5공이죠. 예. 5개의 공동연구. 무슨 얘기냐? 연구자가 한 연구자가 책임 과제는 3개까지만 할 수 있고 공동 연구 개발로는 5개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은 이 삼체고공에 해당 사항도 없어요 사실은.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말 그대로 참여기관이 돼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이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위탁연구개발은 말 그대로 외주를 주는 거라 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사실은 과제 책임도 없고 과제비하고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해서 같이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비도 분담해서 사업계획서 상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도 같이 나누는 것이고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개발품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R&D를 할 때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을 개발을 할 때요. 자, 이렇게 보시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주관기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관기관이 이제 과제를 주체적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라는 과제에 대해서 주관기관하고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렇게요.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가위원회 입장에서 어디가 추진 체계와 어디가 추진 전략이 훨씬 더 낫겠어요? 1번. 단독으로 주관기관이 들어간다. 2번.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훨씬 더 낫습니까? 맞죠? 예, 두 번째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관기관이 최종 생산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만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하셔도 되겠죠. 주관기관이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고, 그 다음에 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최종 생산 제품을 해서 사업화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럼 이렇게 컨소시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크거나 조금 더 연구인력이 많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면 조금 더 좋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예 써버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R&D를 지원할 때는 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잘 활용해서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가 바로 핵심적인 선정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드렸지만은 결국에는 R&D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이 기관에 대한 정의로부터 도출해내시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전담기관을 왜 써놨냐면 이제 중기부다라 그러면 우리 이제 기정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술정보진흥원. 거기서 이제 전담하는 거.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기관이 아니에요. 기정원이나 창업진흥원 이런 이제 그 밑에 하위 조직이 전담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지원을 할 때 어떤 입장이요? 주관기관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다시 자 이제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되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콜라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R&D 추진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체고공. 자, 제한이 되죠. 근데 얘는 당연히 외주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직접 G가 아니라 직접 B입니다. 그래서 위탁 연구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직접 B의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자, 공동 연구 개발비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 B의 40% 이상을 위탁 연구 개발비에다가 주면 안 되지만, 공동 연구 개발은 연구비를 받을 때 10이면은 그 10을 뭐 주간 7, 3, 3, 7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음,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돈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위탁연구개발비는 돈이 나왔을 때 그걸 거기다 지급을 하는 거지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참여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짧게 자, 우리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을 활용한 R&D 선정 지원 전략을 알아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화된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제 강의의 핵심은 이쪽에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짧게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R&D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12월 17일 오전 8시 12분 화면 아래를 봐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중소기업이 살아갈 길은 R&D 지원이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생명줄이다. 예. 한 번은 이 R&D 자금을 타셔야 나중에 이 R&D 자금을 수령하시고 그 이후에 R&D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그 뭐 운전자금, 시설자금 다 나오거든요. 50억까지 절이에요 또. 그러니까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내가 증빙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나온 거야. 연세대를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훨씬 더 좋은 베네핏이 사회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선정이 된 거예요.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뭐겠어요? 중소기업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너 기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그럼 어떻게 지원해?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겠지만은 자금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은 인정받았네? 그럼 나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요, 특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허는, 물론 이제 정량화된 지표로서 좋지만은, 특허는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낼 수 있어요. 물론 BM 특허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말을 만들어서라도 다 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맘만 먹으면 변리사 불러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선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중소기업들 속에서 내 기술력,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라고요. 당연히 R&D 선정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이나 추후에 투자 자금 유치나 이런 것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R&D 선정에 꼭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R&D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사가 낳고 현장 강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교육을 입교하시면은 제가 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